사업자 등록증은 제가 이제 사업자의 유형을 왜 설명드리냐면 결국은 내 것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나랑 거래하는 매입처, 거래처들에 대한 사업자도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일단 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면세사업자, 부가세법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 농어촌, 축산물, 임산물. 다시 얘기하면 1차 산업입니다. 국민의 먹거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공되지 않은 거래를 할 경우에는 다 면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채를 사거나 꽃을 사거나 고기를 사거나 이럴 때 다 부가세, 쌀을 사거나 부가세 안 주고 삽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가공을 한다. 그거를 가공해서 캔에 넣는다든지 이러면 다 2차 산업으로 넘어가죠. 이럴 때부터 과세 사업자 받게 됩니다. 식당에서도 물건 살 때 보면 채소, 야채를 살 때는 부가세 안 주고 사옵니다. 그런데 내가 쿠킹을 하고 나서 팔 때는 부가세를 받죠. 왜? 가공을 했으니까. 두 번째는 의료보건업입니다. 병원은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을 가셨을 때 부가세를 안 줍니다. 받지도 않아요. 다만 딱 한 경우 받습니다. 성형. 성형은 부가세를 받습니다. 그건 미용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웃자는 소리를 한다면 저도 눈이 작죠. 쌍꺼풀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과를 가면 부가세를 안 받고 성형외과를 가면 부가세를 받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네. 참고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안과는 조금 미용에 약해요. 눈등이 부을 수 있어요. 네. 농담입니다. 어쨌든 이런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주택이나 토지, 국민주택 이하의 주택이거나 아니면 일반 토지를 임대할 때는 부가세를 받지 않습니다. 도서신문, 잡지 등 구매 또는 금융업과 거래할 때는 부가세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직접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면세사업자들은 부가세를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일반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대가, 여기서 공급대가라는 것은 부가세와 공급가액, 매출액과 부가세를 합친 금액을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2021년도 올해 6월 달까지는 4,8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였는데 법이 바뀌어서 8천만 원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반과세자. 그리고 8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라고 얘기합니다. 간이과세자.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만 신고하고요. 면세사업자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미난 구조가 하나가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해야 전 단계 공제가 되고 환급이 되는데 부가세 신고를 안 하면 환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하시는 분, 병원을 하시는 분, 아니면 농어촌 축산물과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은 환급을 못 받아요. 물건을 주고 사올 때는 부가세 주실 수 있지만 환급을 못 받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다. 이거 왜 알고 계시냐고 하냐면 이런 분들하고 거래할 때 이분들이 자기는 환급이 안 되니까 부가세 안 줄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게 맞는 얘기가 아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부가세는 어떤 게 신고 대상이냐면 재화 또는 용역, 다시 얘기하면 물건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모두가 거래 대상이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장표를 왜 놨냐면 요 네모칸 보이세요? 요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간주 공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즉 내가 무언가 제조하거나 팔기 위해서 취득 사왔거나 아니면 내가 만든 거를 자가 공급, 내가 먹었어, 내가 썼어, 우리 직원이 썼어. 이것도 부가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누가 부담한다? 내가 부담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담. 또 개인적 공급, 개인적 사업자나 사용자가 개인적 목적으로 자기가 사용했다. 이건 뭐냐? 대표님이 내가 만든 제품을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한테 나눠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소비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죠. 부가세는 누가 부담해요? 소비자가 부담하죠. 그래서 대표님들도 이 부가세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제품이지만. 세 번째, 사업상 증여. 우리가 공장까지 차렸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꾸 견학가. 이런 경우에요. 제가 진미식품을 회계 처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고추장 된장 만드는데요. 근데 여기가 항상
부가세를 할 때 세금을 더 많이 내요. 왜 그러냐면 견학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견학 오는 사람들 고추장 된장을 이렇게 견본품으로 자꾸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 선물은 사업상 증여, 적대성이 있는 사업사 증여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만 모아놨더니 한 2억 원어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몇 프로? 매출액으로 환산해서 10%인 2천만 원을 항상 집리식 부가세를 냈던 거예요. 자, 이게 어떤 경우에 이걸 강의하는데 모 대학에서 동아리 애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를 딱 하니까 아이들이 교수님을 딱 뒤돌아서 다 쳐다보는 거예요. 왜 쳐다보나 했더니 아이들이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서 8천만 원짜리 물건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로 만들다 보니까 좀 허접한 거예요. 팔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걸 들고 다니면서 아는 교수님 나눠주면서 아 우리 애들이 만든 거예요. 다 나눠주고 다닌 거야. 홍보식으로. 다 나눠주고 다닌 거예요. 자, 그런데 세무상으로 보면 매입 자료는 있지만 매출은 하나도 없죠. 세무서에서 볼 때 이거 다 어쨌어? 라고 했더니 제가 홍보용으로 다 나눠주고 다녔어요. 그럼 뭐예요? 개인적 공급 또는 사업상 증여에 속하죠. 그럼 부가세 누가 부담해요? 학생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쉬는 시간 되니까 학생하고 교수님 다 쫓아와서 진짜 이거 맞냐? 그럼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애들은 교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냐 다 쳐다보고 있어요. 교수님이 1,000만 원 냈어요. 세금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라 내가 소비자의 관점이 됐을 때는 그것도 내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잔뜩 물건을 받고 폐업해버리면 폐업하는 순간 그 재화는 소비를 누가 하게 돼 있어요? 대표가 하게 돼 있죠. 그 회사가 돼 있죠. 그래서 폐업 시에도 부가세를 낸다. 폐업 시도. 이거 개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가세는요. 그래서 매출의 10%에서 매입의 10%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의해서 세금을 냅니다. 이게 이제 일반과세자예요. 그런 반면에 간이과세자는요.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공급대가 부가세를 포함한 거에 우리가 10% 낸다 했죠. 근데 그 가운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걸 넣어요. 이게 이제 이번에 이것도 7월 1일부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소매업인데 5천만 원 매출을 했어요. 만약에 일반과세자가 5천만 원 매출했으면 500만 원 세금인 거죠. 매입 자료가 전전에 있었다면 500만 원 세금이에요. 근데 일반과세자가 500만 원 세금 10% 낸다면 간이과세자는 5,500 공급 대가니까 5,500 곱하기 10% 그럼 550인데 얘는 550 내는데 여기다가 중간에 하나 더 넣었죠. 15%. 550에 15%. 그러면 한 750, 780만 원 정도 되겠죠. 780만 원 낸다는 거예요. 78만 원, 78만 원. 얘는 550 내는데 얘는 78만 원 정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적게 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사장님들이 전 단계 일반과세자랑 거래하면 내가 준 10%를 정부에 다 내기 때문에 전 단계 세액공제가 다 됩니다. 맞죠? 그런데요. 내가 간이과세자한테 샀어요. 그러면 간이과세자는 내 돈 10%를 다 안 내고 550을 다 안 내고 얼마만 내? 78만 원만 내죠. 나머지 돈 본인이 갖죠. 그래서 나도 공제를 안 시켜줘요. 전 단계 세액 공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꼭 간이과세자한테 거래되면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요. 일반 과세자한테 먹으면 가랑비에 5천 원 낸다고 7천 원, 8천 원 내는데 10% 이것도 다 부가세 공제가 되는데 간이과세자한테 먹은 거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10% 공제가 안 된다. 그거는 다 비용으로 그냥 넣어주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부가세가 10% 효과가 큰데도 불구하고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상반기, 하반기 하죠. 개인 사업자는요, 상반기 거 1월부터 6월을 몰아서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고요. 또 하반기 7월 1일부터 12월 거를 그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그래서 6개월 거를 그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한다. 그래서 1년에 몇 번 신고한다? 2번 신고합니다. 법인 사업자는요, 신뢰성 있고 투명성 있게 관리를 하는 조직적인 법인이다 보니까 여기는 4번 신고하게 됩니다. 1월 1일부터 3월까지를 4월까지, 4월부터 6월까지, 2, 4분기를 7월에, 3, 4분기를 10월에, 4, 4분기를 1월에 4번 신고하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이걸 구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월부터 6월까지를 1기라고 부르고 7월부터 12월까지를 2기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1기, 2기. 그리고 7월 달에 신고하는 것을 1기를 확정해서 신고한다. 확정이라고 부르고 2기를 1월 달에 신고할 때는 2기 확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법인은요? 마찬가지로 7월 달에 신고할 때는 1기 확정이라고 부르는데 중간에 한 번 더 신고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하는 것을 예정 신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자, 정리합니다. 법인은 신고 몇 번? 1년에 4번. 납부 몇 번? 신고할 때마다 되니까 4번입니다. 그러면 개인은 신고 몇 번? 2번. 납부는 몇 번? 4번 합니다. 왜 4번 하느냐? 이렇게 예정 때 신고는 하지 않지만 전기 확정 신고했던 거 2분의 1을 미리 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지난 7월 달에 내가 100만 원 세금 냈어요. 그러면 이번 10월 달이잖아요. 이번 10월 달에 그게 딱 50%인 50만 원 미리 내세요라고 고지를 합니다. 고지.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2기 확정 1월 달에 신고할 때 이번 세금이 14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낸 50만 원을 까고 90만 원을 내요. 만약에 이번에 세금이 줄어서 30만 원만 내야 돼요. 근데 내가 10월 달에 50만 원 냈어. 그럼 20만 원 돌려줍니다. 이런 과정, 신고 납부가 2번, 4번으로 거친다라는 건데요. 간이가세자는 1년에 딱 한 번씩 신고합니다. 1년에 1월 달에 한 번만 신고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법인은 4번 신고한다고 말씀드렸죠? 4번 납부한다고. 그런데 이게 또 2020년도 12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됐어요. 하나가 개정이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법인이라 할지라도 영세하다면 그럼 영세한 기준은 뭐예요? 6개월 동안 매출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이번 신고했더니 1억 4,500만 원이야. 이런 경우에는 예정 신고를 3, 4분기 신고는 하지 말아라. 내가 고지만 할게. 그래서 확정 신고, 예정 신고하지 않고 1, 4분기와 3, 4분기 신고하지 않고 확정 신고만 할 수 있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었다. 아시겠죠? 개인사업자 신고 2번, 납부 4번. 법인사업자 원래는 4번, 4번인데 1억 5천만 원 미만인 6개월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 2번, 납부 4번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2021년도 7월부터 법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간이과세자가 어떻게 바뀌었다?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생겼어요. 원래 간이과세자는요, 세금 계산서 발행이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전단계 공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어떻게 했냐면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을 올리면서 야, 4,800에서 8천만 원에 있는 사람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라고 바뀌었어요. 발행해. 간이과세자인데도. 그러면 우리는 공제가 됩니까? 공제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거래하실 때 상대방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면서 상대방이 간이냐 일반이냐 봐야 되고, 일반이면 당연히 세금 계산서 받아야 되겠고요. 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캡처를 하나 떠났는데 밑에 보시면 간이과세자 해놓고 세금 계산서 발급 사업자 이렇게 써놨어요. 이 얘기는 뭐야? 전년도 매출액이 4,800에서 8천만 원 사이라는 거죠, 이 사람. 이것만 보면 1년 매출액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써있는 사람한테는 세금 계산서를 받으셔야 된다. 그래야 간이 사업자를 할지라도 전 단계 세공제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정부 지원 사업 받으시는 분들 간이과세자랑 원래 거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거래하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럼 부가세는 전 단계 세공제법에서 다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는 데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사업소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과 관련 없는 세금 계산서는 공제를 전 단계 공제를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님들이 에어컨을 샀어요. 근데 그 에어컨을 사업과 관련 없는 집에다 설치했어요. 숙소에다가.
그럼 사업과 관련 없죠. 이건 원래 공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공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사업과 관련 있는 것만. 근데 세무서가 잘 몰라. 안 들키면 괜찮아요. 들키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도 불공제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비영업용 소형이라는 거. 두 가지 키워드죠. 비영업용 소형. 그러면 영업용이냐 비영업용. 제가 그랜저를 갖고 있어요. 영업용일까요? 비영업용일까요? 제가 식당을 운영해요. 근데 그랜저를 샀어요. 영업용일까요? 비영업용일까요? 애매하죠. 그래서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기준은 특별소비세제법을 가지고 기준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면 9인승 이상은 영업용입니다. 화물차 영업용입니다. 봉고차는 뭐예요? 승합차죠. 승합차도 영업용입니다. 그리고 국민차 이하는 다 영업용으로 봐줍니다. 그러면 스타렉스 공제돼야 한대요? 되죠. 카니발 공제되죠. 무쏘 스포츠 될까요? 안 될까요? 무쏘 스포츠 될까요? 안 될까요? 네. 화물에 해당이 돼서 되죠. 맞습니다. 네, 화물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랜저는요? 그랜저는 5인 이하의 소형 7인 이하의 소형 승차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카니발 12인승 3,300만 원 두고 사면 300만 원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근데 그랜저 3,300만 원짜리 사면 공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입에 대해서. 자, 그러면 유지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카니발도 기름 넣고 그랜저도 기름을 넣어요. 근데 카니발이 넣은 기름값은 부가세 공제가 되는데 그랜저가 넣은 거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물차가 낸 거는 공제가 되는데 승용차가 낸 건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리를 했어요. 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렌트를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렌트든 리스든 뭐든 간에 차 종을 따져서 공제가 되냐 안 되냐를 따진다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면 접대비에 관련된 것도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접대비에. 우리가 카드를 써는 사실 카드를 3만 원 이상 접대비는 무조건 10,000원 이상에서 3만 원을 받기긴 했는데 카드를 무조건 접대비는 카드를 긁어야지 안 긁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제가 안 되고요. 세금으로 다 내야 돼요. 무조건 접대비는 카드를 긁어야 된다. 기억하시고요. 카드를 긁었는데 이게 복리후생비인지 접대비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영수증을 모아서 세무사무소 갖다 준다고 했어요. 세무사무소에 있는 직원은 우리 회사를 잘 모르지만 영수증을 보고 다 처리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식대 4만 원 써 있어요. 그럼 이건 접대비예요? 복리후생비예요? 세무사무소 몰라요. 여러분들이 알려줘야죠.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선 복리후생비 처리되는 게 세금을 줄이니까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무슨 노래방 28만 원. 접대비일까요? 복리후생비일까요? 직원하고 갔으면 복리후생비고요. 외부 사람 갔으면 접대비입니다. 근데 세무사무소 직원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사회 통념상 경험으로 이건 접대비겠구나 하고 불인정을 때려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리스트를 작성한 다음에 세무사무소 직원은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잖아요. 메모를 하는 거를 꼭 기록해 주는 거를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는 게 세금을 줄이는데 방법이 된다라는 거고요. 간이사업자나 면세사업자한테는 세금 계산서 발행이 원래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되지만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다? 4,800에서 8,000만 원 사람은 세금 계산 발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공제도 된다. 그래서 앞으로 거래를 하실 때는 그걸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거와 상관없이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우리 거래처가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특정 거래처한테 집중적으로 큰 금액으로 계속 거래하게 되면 요거는 세무서에서 전산에서 위험 시그널로 보고 모니터링하게 되고요. 또 평소에 월별로 이렇게 분산해서 여러 군데서 물건을 사오시다가 갑자기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특별한 곳에 막 사게 되면 이거는 뭔가 장난치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보거나 또는 기존에 이렇게 주로 하던 데가 아니라 뜬금없이 저쪽 창원, 저쪽 부산한테 큰 금액으로 갑자기 거래한다. 이러면 이것도
국세청에서 모니터링 대상이 됩니다. 또는 주거니 받거니 매일 매출을 이쪽도 매출했다 그쪽이 나한테 매출했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한 거. 이런 것도 집중 가짜 거래가 아닌가라고 해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세무서에서도 세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관계면 아무 문제 없는데 사실이 아닐 때는 심각한 문제로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